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이네요. 네,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어, 금요일에도 코스피 코스닥이 롤러코스터 장이었죠. 장이 또 아주 하락을 강하게 하면서 좋지 않게 흘러가다가 막판으로 계속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힘든 장이 아니었나,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버텨야 되나, 증시가 지금 갈팡질팡 하면서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21선 아래로 강하게 내리면서 제가 그려놨던 또 하락 추세에 또 접어들면서 좋지 않게 흘러갈 뻔했는데요. 다행히 또 받치면서 3000선 아래로는 3100선은 지켰습니다. 차주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증시 거래량이 또 점점 증가를 하면서 참, 네,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네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네.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3달러를 돌파해서 1.4달러까지, 네, 1.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준금리 상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 시장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지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금리가 지금 당장 상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경기가 코로나 변수도 있고 막 살아난 것이 아니고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위험 증시로, 네, 위험 자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실 경기 지수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는, 네, 무게가 두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도 계속 그 채권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것은 그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유동성 장에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돈이 풀려서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왔던 이 증시들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내리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면 아주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위험 자산들이 또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지금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나가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돌아올 때쯤이면 한 번 더 2차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고, 이때처럼 횡보를 하다가 추가로 상승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증시는 뭐 계속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잘 반등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2포인트 정도 내렸지만, 네, 61선 잘 지켰고요. 역시 코스닥이 한번 내리면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좀 무섭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요. 환율도 뭐 크게 변함 없었고 1100원 선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네. 그러고 이제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어, 또 증시가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락을 좀 한 모습이었고요. 11,400원으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는 관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직까지 변동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아직 수급이, 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네, 요 전저점을 잘 지켜주면서 어, 강하게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1선 아래에서 시간을 또 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양봉을 좀 만들어서 21선까지라도, 네, 12,000 초반대라도 좀 마감을 해서 이렇게 좀 쌍바닥 형태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또 뭐 기관 외국인이 조금 샀는데 뭐 계속 팔았다 샀다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딱히 들어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연기금이 이제 서서히 뭐
만주, 2만주씩 들어오다가 또 뭐 조금 매도하고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얘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매도는 끝낸 것 같고 다시 한번 보유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DICC 해결, 그 다음에 두산 밥켓의 인적 분할을, 두산 인프라코어 인적 분할을 해서 두산 밥켓을 두산중공업 아래로 두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좀 되었을 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산중공업 일단 그렇고요. 주봉과 월봉도 계속 계속 옆으로 기고 있지만 여전히 네,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월봉 입장에서는 네, 좀 더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횡보를 끝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매력적인 포인트에 올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정도가 딱 매수 타이밍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점은 이 두산중공업의 1WR 지표가 다시 한번 더 내리면서 지금은 전 저점을 강하게 뚫고 내려갔고요. 241선까지 내려가면서 이 본주도 추가 하락을 좀 해서 이 241선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10,000원이 좀 깨진다면 좀 강하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단가를 한번 확 낮춰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제가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고 이때 한 10% 이상 수익을 좀 봤는데 유상증자 이후에 이렇게 빨리 계속 강하게 하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했는데 또 한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강하게 하락을 준다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네,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월봉상으로 상승봉이 나왔을 때 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두산중공업 큰 이슈는 계속 없죠. 네, 큰 이슈는 없고 이제는 네, 일단 공매도가 최근에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7만 주였나? 지금 데이터가 뜨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188만 주 정도로 마무리를 했네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또 늘어나고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역시 네, 이렇게 공매도 잔고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상환이 좀 되면서 또 상승할 준비를 할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데 이런 지표도 그냥 참고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네,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뭐 공매도 잔고라든지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공매도의 흐름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최악의 상황에는 요 지점까지도 가능하고 월봉에는 결국에 오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최근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OLED 관련주 이런 걸 좀 투자를 해서 네, 돈을 좀 불려놨다가 여기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사서 네, 단가를 좀 많이 낮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에너지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상승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가 좀 있는데 이제는 네, 이 발전 신한울 3, 4호기 사업 허가 연장을 이제 일주일 정도 남기고 있고요. 산업부가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장을 할 거라고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연장이 되어도 이 공사 재개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이제 다음 정권으로 가게 되는데 참 이런 모습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좀 큰 돈을 들여서 네,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피해가 제일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돈이 거의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사전 제작 비용해서 비용까지 해서 7,900억이 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업 재무가 불안한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공사도 취소해버리는 위기까지 와버려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이 와르르 그냥 네, 기둥 없이 무너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네, 차주에는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연장이 된다면 그래도 불확실성 하나가
조금 해결이 되니까 그래도 주가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진짜 취소가 된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두산중공업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네, 취소를 하게 되면 한국전력도 신재생에너지를 2년 동안 네,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아쉽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제가 원자력 에너지를 뭐 찬양하고 있는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좀 기업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돈이 잘 벌고 있는 사업부를 갑자기 접어버리고 네, 증설하고 있는 공장도 멈춰버리고 무기한 연장해버리고 기한을 그다음에 새로운 좀 돈을 적게 만드는 그런 사업부를 아직 돈을 많이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장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기업인 입장에서는 절대 돈 안 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력이 좀 돈이 많이 되고, 네. 전력 생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원전 비중이 좀 줄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좀 줄이면서 이런 사업을 좀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긴 한데 이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날려버리니까 그러고 요거를 다 힘을 줘버리니까 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전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한 번에 죽이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좀 줄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단계적인 것도 네, 이렇게 이미 돈이 들어간 네, 건설 쪽에도 완전히 그냥 돈줄을 돈줄을 없앤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네, 새로 짓던 거는 좀 지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네, 공사 들어간 거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원전은 조금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짓던 완전히 돈이 들어간 그런 것까지 네, 취소를 해버리니까 이게 기업이 못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요, 네, 좀 비유를 들자면 뭐 제가 가스레인지 비유를 들어서 좀 그런데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가 잘 나가죠. 네,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유, 석탄보다 이제 전기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죠. 그래서 배터리가 잘 들어가는데 왜 태양광 자동차는 없을까요? 태양전지도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왜 태양전지로는 이 자동차를 안 갈까요? 네, 일단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이 같은 면적에서 네, 많은 면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네, 배터리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도 다 쓰고 나면 폐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배터리는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잔여 배터리 처분도 좀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결국엔 탄소 줄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탄소를 안 쓰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가 잘 있는데 그걸 뭐 지진이라는 한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사업을 접어버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출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수출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수출이 또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완전히 사업을 줄이니까 국내 기업들이 돈 안 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원전 폐기물 이게 중요하긴 하죠 사실. 근데 결국에는 산업 중에는 이런 쓰레기 물질들이 안 나오는 산업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도 이런 네 이런 원전 폐기물을 위험하게 좀 보면서 위험하긴 하죠. 근데 이때까지 잘 썼던 거를 좀 갑작스럽게 이슈화 시켜서 좀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정치적으로 좀 많이 엮여 있어서 지금 두산중공업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좀 잘 돼야겠죠. 네. 원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풍력에너지와 네,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가스터빈 이런 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정책은 저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그룹으로 좀 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 퓨얼셀을 필두로 해서 네, 두산중공업도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 이런 걸 많이 만들죠. 그래서 수소를 생산을 하더라도 그 공간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액화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원전 결정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저도.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지 않고 이런데 네. 바람개비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죠. 네, 아시죠? 해상풍력 바람개비 고정시키면 바람이 옆으로 불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네, 정방향으로 불어야 잘 돌아갑니다. 근데 영국이나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북극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북풍이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방향에 맞게 계속 강한 바람이 불어서 풍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고요. 겨울에는 북서풍이 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극에 있는 제트 기류가 내려오면서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불안불안하고요.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장마가 한 달 동안 지속이 되거나 폭설이 내리거나. 근데 그런 시점에서 네, 기후에 의존하는 그런 에너지원을 너무나도 많이 건설한다는 것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네, 이랬든 저랬든 우리나라에 좀 발전이 되는 정책을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두산중공업도 잘 맞춰가고 있으니까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네, 지금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